오늘은 바람피는 남편들이 집에서 꼭 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오히려 요즘 남편이 좀 달라졌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소한 변화를 초기 단계에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뒤늦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 불륜 빈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다는 체감이 듭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당사자들이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점점 더 교묘해지고 어디서 어떻게 발각되는지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배우자를 믿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달리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면 혹은 그동안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뭔가 예감이 안 좋다고 느낀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특징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는 남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래도 휴대폰을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유난히 집에 와서도 한시도 떼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면 분명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 서로 열렬히 연락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오면 거의 즉시 답장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연락이 끊기는 걸 불안해하며 늘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 역시 내연 상대와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치 연애 초기처럼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에 오면 잠깐이라도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아두기도 하고 TV를 본다든지 다른 집안일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깜빡하기도 하고 잠시 한눈을 파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불륜 중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 자체에 내연 관계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휴대폰을 들여다볼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게다가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 즉시 메시지나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휴대폰 화면 잠금을 갑자기 바꾸거나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들키면 모든 것이 발각될 수 있으니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교묘한 사람들은 세컨드폰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미 한두 번 들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내연 상대와의 연락을 오직 세컨드폰으로만 주고받고 그 휴대폰은 사무실처럼 배우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어떤 수를 써도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죠. 이런 경우는 남편이 직접 실토하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갑작스럽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야근이 잦거나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평소 칼퇴근으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벽까지 일한다고 하거나 주말에도 바쁘다며 집을 비운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남편이 주말에 급한 업무가 있다고 말해놓고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찾아갔는데 정작 사무실 건물엔 불까지 꺼져 있어서 수희 아저씨가 오늘은 아무도 출근 안 했다고 말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올 때 보면 옷차림도 말끔하고 기분까지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야근이라면 피로가 누적되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신없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람 피우는 남편들은 오히려 상쾌한 표정으로 들어오거나 흥얼거리며 들어오곤 합니다. 더 교묘한 사람들은 가족 앞에서 메소드 연기를 하듯 일부러 피곤해 보이는 척 회사에 치여서 힘들다는 식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 그 회사 문화나 동료들의 퇴근 시간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늘 칼같이 퇴근하던 회사 동료들은 집에 잘 돌아갔는데 내 남편만 이상하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집에 오기만 하면 짜증을 부리고 사소한 문제에도 불만을 드러내는 변화입니다. 평소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부쩍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 트집을 잡듯 불평을 늘어놓거나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이혼하자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슬쩍 이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말을 던진 뒤
아내가 화를 내면 슬쩍 말을 거두는 식입니다. 이런 태도는 내부적으로 이미 불륜 상대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깎아내려 이혼을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사소한 반찬 투정으로 시작해 아내의 성격적 단점, 과거의 사소한 실수 등 온갖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불만이 있을 거라곤 상상 못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불만을 토로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 말입니다. 결국 아내는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싶어 뒤를 캐보기 시작했고 결국 불륜 관계를 포착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이혼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려는 교묘한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내가 조금만 예리하게 행동하니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행동, 즉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갑자기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잦아지며 집에 돌아오면 짜증과 불만을 심하게 드러내거나 슬쩍 이혼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한 번쯤은 남편의 불륜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바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나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흥분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추궁만 하다 보면 뚜렷한 증거를 잡기도 전에 오히려 남편이 거짓말을 둘러대고 정황을 교묘히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뻔히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증거 없이는 말을 물고 늘어져도 시치미를 떼고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들이받으면 오히려 남편 측에서 증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불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시든 남편과 재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언급하는 특정 이름이 있을 수 있고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를 볼 기회가 잠깐이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수석 자리에서 평소 집에서 보지 못한 물건이나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회사에 출근했다고 했는데 주차 기록이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든지 하는 식의 흔적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입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자칫 불필요한 소문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은 뒤 그 증거가 확실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상간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결판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번 수집해둔 증거는 절대로 서둘러 폐기하거나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이든 화해든 최종 결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증거가 유일한 무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의심만 해도 감정이 격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드니 충분히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수록 한 발 뒤로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정말 불륜에 빠져 있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만약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불륜이나 이혼에 대한 상담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나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불륜 상대가 나중에 모든 정황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본인이 불리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의해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람피는 남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둘째, 갑자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며 이와 관련된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셋째, 집에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거나 과거까지 싸잡아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혼을 은근히 거론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를 똑같이 단정 지을 수는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할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시점, 자주 언급되는 지인의 이름, 수상한 야근과 주말 스케줄의 빈도, 휴대폰 사용 패턴 등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 본격적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이를 생각하거나 가정 경제를 고려해 눈 감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이혼을 택하기도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그 판단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포기한 채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 문제 등 다양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으니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 과정을 통해서도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고 혹시라도 상대 측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우리 남편 이야기가 딱 저건데 하고 느껴 흥분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감정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일단은 증거부터 수집하시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결국 말싸움만 계속될 뿐 상대방이 발뺌하기도 쉽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시고 법률적으로도 보다 정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람피는 남편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과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무턱대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